통장에 5억 있으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통장에 5억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듣고 불안해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우리를 겁주는 과장된 숫자 노름인지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5년 전 제가 60이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63입니다. 우리 부부는 36, 38배 늦게 만나 결혼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나이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결국 부부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 때마다, 유튜브를 켤 때마다 똑같은 기사들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노후 준비금 부족하면 파산, 노후 최소 비용 부부 기준 10억 필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은 대략 2억 정도였으니까요. 퇴직금까지 합쳐봐야 3억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이죠. 아내도 불안해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우리 부부가 합쳐봐야 4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야 한다니 답답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긴 하지만 저는 월 90만 원, 아내는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합쳐도 150만 원. 인터넷에서는 이 돈으론 절대 부족하다고, 최소한 부부가 월 300만 원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무리한 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노후 파산 위기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왜 5억이라는 숫자가 저를 이토록 압박하는 걸까요? 저는 밤마다 유튜브를 보며 재테크 영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배당주 투자. 하지만 60의 나이에 위험한 투자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두고 저는 회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살 위인 75 선배님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15년이 된 그분께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정말 5억이 필요한지 말이죠. 선배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통장에 5억이 없다고 2억 정도로 1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돈이 남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물론 돈이 많으면 좋지만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선배님과의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배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퇴직 직전에 저처럼 불안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모두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더랍니다. 회사 다닐 땐 매달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 경조사비가 상당했지만 퇴직 후엔 그런 지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옷도 새로 살 필요가 없었고 명품이나 고급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막연한 불안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떠도는 5억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많은 돈을 준비하라는 압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5억을 모으려고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 부부에게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 후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5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그 출처를 추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후 자금 계산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노후에 부부가 월 3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150만 원을 제외하고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25년을 산다고 치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총 4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긴급자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세 가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과연 노후에 정말 월 300만 원이 필요할까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실제로 제 지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퇴직 전 제가 회사 다니면서 썼던 돈은 월 평균 약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합치면 월 400만 원 정도를 썼죠. 하지만 퇴직 후 제 지출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 생활 자체가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매일 출퇴근 교통비, 점심 외식비, 커피값, 회식비, 경조사비. 이것만 해도 월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옷도 자주 사야 했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정장, 셔츠, 구두. 1년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술자리, 골프 모임, 이런 것들도 상당한 지출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런 지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가끔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 가고 그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옷도 새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옷장에 있는 옷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저희 부부는 퇴직 후 월 평균 18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부족한 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3억만 있어도 25년을 거뜬히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모든 사람의 생활비가 똑같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자가에 사는 사람과 월세에 사는 사람도 다릅니다. 저희는 다행히 2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거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야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또한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아내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정기검진 비용, 약값 정도만 드는데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비가 더 들 수 있겠죠. 세 번째 함정은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린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저축한 돈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 일부는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국채, 예금, 배당주 등 안정적인 곳에 분산해서 말이죠. 연 34% 정도의 수익만 나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월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죠. 국민연금 150만 원, 이자 수익 80만 원, 합치면 월 230만 원입니다. 저희 부부가 월 180만 원을 쓰니까 오히려 매달 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다시 저축하거나 가끔 여행 갈 때 쓸 수 있습니다. 원금 3억 7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계속 5억이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불안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재테크 상품, 보험, 펀드가 팔립니다. 5억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은 금융산업의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형 질병에 걸린다면, 만약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만약 집값이 폭락한다면, 이런 최악의 경우들을 모두 합치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최악의 경우가 한 번에 닥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도 해외여행 가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손주들 용돈 주고, 이런 생활을 꿈꾸게 만듭니다. 물론 그런 삶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방식대로 노후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족쇄였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퇴직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우리만의 노후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5억이라는 숫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가끔 여행도 가고 싶다.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삶도 호화로운 생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위해 정말 5억이 필요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부부의 고정 수입부터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 수익 80만 원, 합쳐서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식비 60만 원, 의료비와 약값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각종 보험료 20만 원, 합쳐서 약 14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로 37만 원을 더하면 180만 원, 수입 23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쓰니 매달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모으거나 여행, 외식, 선물 같은 특별한 지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우리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3억 7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남는 돈으로 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도 현역 시절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체력도 활동량도 소비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명품 가방을 사고 싶지도 고급 차를 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게 최고의 사치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 정도 산책합니다. 공짜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외식비가 들지 않습니다. 오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역시 공짜입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월 회비 1만 원입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게 우리의 작은 사치입니다. 주말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닙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산이나 바다, 호수를 찾아갑니다. 경로 우대로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초라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상사 눈치, 동료와의 경쟁,
실적 압박. 퇴근해도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기대됩니다. 물론 가끔 큰 지출이 있긴 합니다. 작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100만 원을 썼고 올해는 치과 임플란트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은 매달 모아둔 비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5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0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2억, 3억 정도 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월 100만 원만 나와도 안전한 투자로 월 50만 원만 수익이 나와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집이 있으면 노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만약 집이 없다면 작은 평수라도 좋으니 자가를 마련하세요. 월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하루 1시간 걷기, 근력 운동, 건강한 식단. 이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줄면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셋째, 허영을 버리세요. 노후에 남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고급차, 화려한 외식,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넷째, 공짜를 활용하세요. 도서관, 복지관, 경로 우대, 공원, 무료 강좌. 세상엔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다섯째,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아침 산책, 집밥, 도서관에서의 독서, 친구와의 수다, 손주 얼굴 보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지금 통장에 5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건강을 지키고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5억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우리만의 노후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5억이라는 숫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가끔 여행도 가고 싶다.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삶도 호화로운 생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위해 정말 5억이 필요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부부의 고정 수입부터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 수익 80만 원, 합쳐서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식비 60만 원, 의료비와 약값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각종 보험료 20만 원. 합쳐서 약 14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로 37만 원을 더하면 180만 원. 수입 23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쓰니 매달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모으거나 여행, 외식, 선물 같은 특별한 지출에 쓸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우리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3억 7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남는 돈으로 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도 현역 시절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체력도, 활동량도, 소비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명품 가방을 사고 싶지도, 고급 차를 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게 최고의 사치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1시간 정도 산책합니다. 공짜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외식비가 들지 않습니다. 오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역시 공짜입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월 회비 1만 원입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게 우리의 작은 사치입니다. 주말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닙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산이나 바다, 호수를 찾아갑니다. 경로 우대로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초라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상사 눈치, 동료와의 경쟁, 실적 압박. 퇴근해도 머릿속은 온통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기대됩니다. 물론 가끔 큰 지출이 있긴 합니다. 작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100만 원을 썼고 올해는 치과 임플란트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은 매달 모아둔 비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5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0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2억, 3억 정도 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월 100만 원만 나와도 안전한 투자로 월 50만 원만 수익이 나와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집이 있으면 노후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만약 집이 없다면 작은 평수라도 좋으니 자가를 마련하세요. 월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하루 1시간 걷기, 근력 운동, 건강한 식단. 이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줄면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셋째, 허영을 버리세요. 노후에 남의 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고급차, 화려한 외식,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넷째, 공짜를 활용하세요. 도서관, 복지관, 경로 우대, 공원, 무료 강좌. 세상엔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다섯째,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아침 산책, 집밥, 도서관에서의 독서, 친구와의 수다, 손주 얼굴 보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지금 통장에 5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건강을 지키고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5억보다 훨씬 값진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